네, 11월 마지막 주 그 첫 거래일. 네, 일단 코스피는 이틀째 내리면서 끝이 났고요. 코스닥은 장 막판에 좀 더 힘을 내면서 그래도 플러스로 마감을 해 일단 양시장 혼조로 끝이 났습니다. 오늘 일단 외국인들의 매도로 인해서 코스피가 1880까지 추락하면서 개인 매물에는 1900이 지켜져도 외국인 현 선물 매도에는 1900이 역시 지켜지기 어렵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개인이 던지는 것보다 외국인들이 살짝 조금 더 강도 있게 파는 것에 우리 지수는 더 큰 충격을 입는 듯한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코스피는 1895포인트 정도에서 마무리가 됐고 코스닥도 490선 중반에서 그쳤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조용했고 오늘 프로그램도 매수 우위였는데 외국인들의 현 선물 동반 매도가 지수를 1880까지 끌어내렸었습니다. 업종별로 현대건설 중심으로 한 M&A 종목들도 크게 또한 이슈에 따라 출렁이는 모습이었는데요. 자세한 종목별 얘기까지 챙겨보겠습니다. 시황센터 먼저 다녀오죠. 네, 시황센터입니다. 11월 29일 월요일장 마감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유럽의 재정위기 그리고 중국의 긴축 우려까지 안고 한 주를 시작했는데요. 코스피 마감 지수부터 살펴봅니다. 오늘 코스피는 6포인트 내린 1895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오늘 출발은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1904포인트에 출발했는데요. 장 초반에는 프로그램 쪽에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1910선 등반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개인 쪽에서 매물을 확대해 나가면서 9시 구간의 하락 전환했고요. 오후장 들어가서는 외국인들이 매물을 확대해 나가면서 낙폭을 조금씩 늘려나갔습니다. 하지만 장마감 임박해서 기관 쪽에서 다시 매수 전환한 가운데 1890선까지는 지지해주면서 마감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렇게 투자 심리가 많이 불안정했습니다. 수급 내용 한눈에 살펴보겠습니다. 네, 개인 쪽에서는 300억 원 정도의 매수 우위 나타났습니다. 기관 쪽에서는 480억 원 정도의 매수세가 들어왔는데요. 하지만 11월 들어서 단 하루를 제외하고 꾸준하게 매수했던 연기금이 매도 전환한 가운데 매수 물량이 크지는 않았습니다. 외국인 쪽에서는 선물과 현물을 동반해서 매도하고 있는 가운데 현물은 1,800억 원 정도 파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은 강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장 0.7포인트 오르면서 494포인트에 마감이 됐는데요. 오늘 출발은 493포인트에 출발했습니다. 장중에는 개인과 외국인의 매수 그리고 기관의 매도가 팽팽하게 맞서는 가운데 490선을 위협하는 아찔한 순간을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강보합권 유지로 마감이 됐는데요. 개인 쪽에서 조금 더 힘을 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수급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개인 쪽에서 110억 원 정도 매수세가 들어왔고요. 외국인 마찬가지로 100억 원 정도 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기관 쪽에서 발목을 잡는 가운데 170억 원 정도 매도 우위가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외환시장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하락했습니다. 7원 내리면서 1152원 50전에 마감했는데요. 출발은 상승 압력을 받으면서 1163원에 출발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남아있는 가운데 유럽의 재정위기 그리고 중국의 긴축 우려까지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면서 상승 압력이 됐는데요. 하지만 시장 참여자들이 장중에 차익 실현을 시도하면서 1150원대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어서 유가증권 시장 시총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도 살펴보겠습니다. 장 초반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승했지만 지금은 다시 파란불로 전환된 모습입니다. 삼성전자가 0.1% 하락했고요. 포스코와 현대차는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스코가 외국계 매수에 사흘 만에 반등했고요. 현대차는 0.5% 장 마감에 임박해서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현대모비스 마찬가지고요. LG화학이 0.2% 올랐습니다. 신한지주와 KB금이 강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기아차 앞서 보셨던 현대차 그룹주 마찬가지로 0.7% 올랐고요. 하지만 LG전자는 0.9% 내렸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이 강한 모습인데요. 5% 급등했습니다. 서울반도체가 보합인 반면에 CJ올쇼핑과 SK브로드밴드는 강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포스코ICT가 2% 하락했습니다. 동서와 OCI 머티리얼즈가 약보합 1%로 하락했는데요. OCI 머티리얼즈 그래도 10만 원대는 지지해 주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네오이지 게임즈가 2% 상승, SFA가 1% 상승으로 돌아선 채 마감이 됐습니다. 네, 이어서 특징 테마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장 그래도 강하게 버텨줬던 건 철강주였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포스코가 0.8% 올랐고요. 현대제철 마찬가지로 0.9% 올랐습니다. 현대하이스코도 빨간불로 마감하면서 약세장 속에서 철강주가 강하게 버텨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IT주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 매출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다는 소식에 IT주의 반응이 엇갈렸습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약세로 돌아선 채 마감이 됐고요. 하이닉스가 강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LG디스플레이부터 LG이노텍까지 LG그룹주가 그래도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현대그룹도 살펴보겠습니다. 현대그룹에서 현대채권단과 현대건설 매각 MOU를 체결했다는 소식에 현대그룹주와 현대차그룹주의 등락이 엇갈렸습니다. 현대건설이 오늘 2.5% 하락했고요. 현대상선이 7% 급락했습니다. 반면에 현대그룹의 매각 자격 박탈을 요구했었던 현대차 그룹주들은 강보합권 상승으로 돌아선 채 마감이 됐습니다. 네, 이어서 철도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철도주들은 브라질 고속철도의 입찰이 연기 가능성이 우려가 되면서 오늘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대우AL이 14% 가격 제한폭 가까이 내렸습니다. 대아티아이 마찬가지고요. 리노스까지 급락세였습니다. 세명정규도 13%대로 하락하면서 철도주가 약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음식료품 관련주들은 상승했습니다. 북한발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사재기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으로 풀이가 됐는데요. 롯데제과가 오늘 1% 오르면서 신고가 다시 올랐습니다. 롯데 칠성이 1%대로 나란히 올랐고요. 삼양사가 2%대로 오르는 등 음식료품 관련주들이 상승세였습니다. 하지만 방위산업 관련주들은 차익 실현 매물에 반락했습니다. 스페코가 12% 하락했고요. 휴닝대와 빅텍 마찬가지로 두 자릿수 하락세가 나타났습니다. 위다스가 7.8% 하락하면서 방위산업 관련주들이 일제히 약세를 보여줬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 흐름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번 한 주 국내 증시는 12월장에 진입하는데요. 하지만 시장 전문가들은 중국과 북한, 유럽의 리스크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연말 계절적 강세장을 말하는 산타 랠리를 만끽하기에는 어려울 수도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네, 산타 마음이 좀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오늘장 분석 일단 한번 들어보고요. 내일 전략까지 미리 세워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현대증권으로 가서 류용석 팀장님 한번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보니까 일본 증시는 플러스, 중국도 결국은 지금 플러스로 반등을 꾀하고 있는데 코스피는 결국 1890선 중반 정도에서 끝이 났습니다. 외국인들의 양매도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지수 전체적으로 보면은 아직은 기술적으로는 11선인 1919포인트요. 그리고 21선으로 보면 1926포인트가 단기적인 저항선 역할을 하고 있고요. 오늘 또 1880선을 한 차례 오갔는데요. 경험적으로 지금 세 차례 오가고 있는 1880선이 경험적 지지선으로 작용하면서 일단 1차적으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저항대와 지지대 사이에서의 좁은 구간에서의 지수 등락 반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매수를 하지 않고 매도로 양쪽 선물 현물한 것에 대해서는 크게 인식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충분히 아직 한반도 내 지정학적 위험 자체가 수위 자체가 크게 낮아지지 않는 가운데 어제 미국 증시가 조정을 받았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외국인의 오늘 매수를 기대하지 않았던 것들이 일반적이고요. 다만 오늘 매도세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점은 아직 미국 증시의 모습이라든가 아니면 한반도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아주 우려하는 점들은 아니라는 쪽에서 오히려 나쁘지 않은 쪽 해석도 가능해 보입니다. 이미 좁은 구간에서의 지수 등락은 이제 기존에 노출된 악재에 대한 지수 선반영 이식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구간이 1880으로 볼 수 있겠고요. 아직 악재가 시간상으로 미해결 과제에서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이 저항성을 돌파하지 못하는 이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미 시장에 알려진 대로 증시 부담이 될 수 있는 요인들로는 현재 한반도에서 달갑지 않게 시선을 보고 있는 중국의 입장 변화에 대한 시장의 판단인들이 좀 늦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중국 긴축 움직임과 관련해서 단순한 지준율과 아니면 대출을 제어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실제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을 통제하기 위한 것에 대한 해석 차이에 따라서 긴축 움직임 역시도 풀리지 않는 여러 가지 숙제를 안고 있다는 점들이 가격 부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 시즌에서 소비 결과가 나쁘다는 것이 실질적으로 영향을 줬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다른 시장을 견주어 본다면 이는 사전 판매라든가 다른 요인으로 인해서 크게 시장 결과가 다르지 않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물론 오늘 나스닥 선물이 상승하고 있는 것도 그와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면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 시즌의 결과는 시장에 영향을 미쳤던 적은 매우 적다고 보여지고요.
따라서 이제 시장의 관점들은 중국의 긴축과 관련된 중국 움직임이라든가 한반도 정세와 관련된 시장 분위기의 고조 여부가 아주 중요한 지수의 판가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오늘 그런 측면에서 지수를 1880에 또 한 번 왔다 갔다 하는 것은 그런 심리가 서로 교차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일단 오늘 밤에 당장 열리게 된 시간 순으로 뉴욕 먼저 좀 챙겨봤으면 좋겠는데 언제나 21선 3대 지수의 안착이 중요하다라고 하셨는데 그나마 좀 선전하고 있는 것이 그래도 IT주와 좀 연관성이 높은 나스닥 쪽이 아닌가 싶어요. 일각에서는 사이버 먼데이 한번 기대를 해보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요. 예, 시장에서의 기대는 여러 가지로 압축이 될 수 있겠는데요. 1차적으로 저희가 보고 있는 것은 미국 증시의 새로운 그 상승 동력은, 쉽게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물론, 이를 감안해 봤을 때 미국 증시가 그래도 21선 전후에서 상당히 며칠간 한 일주일 정도 잘 진행되고 있는 것은 그만큼 내년도 미국 경기 정상화나 향후 기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양적 완화의 효과에 대한 기대가 살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직까지 미국 시장에서 볼 때 그 중국의 추가 긴축 여부의 판단이 무엇인지와 유럽 재정이 스페인까지 전이될지 여부도 매우 중요한데요. 이런 것에 대한 빠른 해답이 없다고 본다면 미국의 단기 주가 방향성은 월말 연초에 있는 매크로 지표 동향에 연동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시장에서는 ISM 제조업 지수와 고용 지수가 일단은 예상치에 부합하거나 조금 더 개선된 것을 기대하고 있지만 자칫 기대치에 밉돌 경우 앞서 중국 긴축이나 유럽 재정 이슈에 빠른 해답이 없다는 측면이 부담으로 작용할 것을 경계하는 것 같은데요. 일단 월말 연초에 나타날 수 있는 미국 매크로 지표의 결과가 예상과 부합하는 긍정적 요소가 나타난다면 오히려 중국 긴축과 유럽 재정 이슈에 잡혀있던 미국 증시의 방향성이 오히려 위로 갈 가능성도 있는 만큼 일단 해외 증시에서 보는 시각은 그렇게 부정적으로 일관해서 볼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일단 뉴욕 증시가 그래도 내년 초 이렇게 전망을 좀 좋게 하면서 버텨주는 모습인데 뉴욕 쪽에서도 일단 상승 트리거가 딱히 찾아지지 않는 모습. 우리도 1880에서는 지지를 정확히 받았지만 역시 좁은 박스권에서 쉽게 탈출하지 못하는 모습. 이렇게 해서 좀 연말까지 어렵게 가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시장 앞으로 전망 어떻게 하고 계세요? 예, 물론 이제 주식시장에 익숙한 것이 지금 8월 이후라고 본다면 8월 이후 시장은 계속해서 오르는 장세의 연속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쉽게 쉬지 않았던 장세의 경험 때문에 투자가들이 생각에서는 조금 쉬는 모습들의 주가가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요. 이런 측면들이 그 투자 심리에 다소 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거기에 특히 이제 대북 문제라든가 중국 긴축, 유럽 문제의 재부각 등이 상당히 시장을 어지럽게 하면서 시장의 판단들을 상당히 유보하는 그런 시장의 흐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저희가 보기에도 이런 그 세 가지 요소의 결합과 실적이 조금 둔화되는 모습들이 결합된 형태의 그 기간 조정 양상은 12월 정도까지도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2000선 고지 탈환이 조금 더 예상했던 것보다 늦어진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새로운 상승 동력을 찾고까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빠른 주가 회복이나 아니면 지수의 급격한 하락보다는 오히려 기간 조정을 연장할 가능성이 높고요. 이런 기간 조정의 연장 가능성은 궁극적으로 악재에 대한 부담이 어느 정도 사그라들 수 있는 시점에서는 오히려 주식시장의 새로운 상승 동력으로도 작용할 수 있는 만큼 현재 저희가 보기에 일단 1880선 또는 1860선 정도 내에서는 지수에 대한 위험보다는 오히려 매수 기회에 대한 포착도 이제는 새롭게 생각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1875포인트라는 전저점을 깨지 않은 것을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요. 아까 저희가 앞서서는 일부 대형주, 그러니까 시청자, 우리 투자자분들 쉽게 좀 사기가 어려울 정도로 비싼 블루칩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옐로칩에서도 웬만한 것들은 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추세가 많이 꺾여 있는 모습 속에 쉽게 저가 매수하는 것도 좀 이른감이 있다라는 분석도 있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지수대에서는 어쨌거나 저가 매수를 괜찮게 팀장님은 보고 계신 건가요? 물론 이제 그 추세와 저가 매수라는 그 두 가지 관점에서 볼 때는 그 중기냐 장기냐에 따라서 시각은 좀 달리할 수 있다고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즉 단기적으로 1800이 조로의 찬스로 바로 이어질 거냐 아니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1880에 대한 여러 경로에서의 지지력 테스트가
중장기적으로 기간 조정 가능성을 내포하면서 매수 타임에 대한 어떤 그 포인트를 제공한다는 좀 다른 문제인데요. 네.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일단 1880 전후에서의 적극적인 매수를 권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기존 악재와 가격 부담 그리고 기존의 상승에 대한 에너지 소진이나 이런 측면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기간 조정 가능성 속에 또 한 차례 1880이나 약간 밑도는 수준까지 올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요. 시장 참여자 입장인 두 가지, 즉 매도 입장과 매수 입장에서 볼 때 매수 하려는 입장에서는 시간을 좀 버는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매도 입장에서도 본다면은 1880선 부근에서는 적극적으로 매도에 동참할 필요는 없는 그런 시점이라면 동시에 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즉 현재의 지수대가 그동안 이어져 왔던 상승의 마지막 포인트는 아니라는 판단에 아직까지 유효하다고 보기 때문에요.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들고 계신 분들은 현 지수대에서는 조금 비중만 조절하는 형태이고요. 사자는 쪽 입장에서는 기회에 대한 포착을 좀 더 연장해서 볼 수 있는 시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12월 한 달간은 기간 조정을 전망하고 계신데 이때 어둠에 한번 잘 저가 매수 나서 보시는 것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증권 투자 컨설팅 센터에 있는 류영석 팀장의 깊이 있는 분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북한의 연평도 도발에 관해 앞으로 북의 도발에는 반드시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 춘추관에서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한 대통령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담화에서 이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하고 이제 북한 스스로 군사적 모험주의와 핵을 포기하는 것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어떠한 위협과 도발에도 물러서지 않고 맞서는 용기만이 진정한 평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우리 군을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한 국방개혁은 계획대로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연합훈련 이틀째를 맞아 한미 양국군은 항모간습 훈련과 해상 자유공방전 등 고강도 훈련을 이어나갔습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군은 오늘 북의 추가 도발에 대한 경계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서해상에서 한미 연합훈련을 24시간 체제로 진행합니다. 오늘 훈련에는 미국 항공모함인 조지 워싱턴호에서 출격한 전투기가 가상 목표물을 타격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미연합군은 아울러 대공 방어 및 강습 훈련, 잠수함 탐지 및 방어 훈련, 연합 기동 군수 훈련 등을 시행합니다. 해병대도 오늘 호국 훈련의 일환으로 서해 말리포에서 한국군 단독 훈련을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기상이 악화돼 취소했습니다. 아일랜드가 유럽연합과 국제통화기금 등으로부터 모두 850억 유로 규모의 구제금융을 받기로 했습니다. EU 재무장관들은 오늘 브뤼셀에서 긴급회의를 갖고 아일랜드 정부와 협상에 마련한 850억 유로, 우리 돈 약 130조 원 규모의 구제금융안을 승인했습니다. 앞서 그리스는 1,100억 유로의 구제금융을 받은 바 있습니다. 막판까지 쟁점이었던 구제금융 금리는 그리스의 5.2%보다 높은 연평균 5.8%로 정해졌습니다. 구제금융 가운데 350억 유로는 파산 위기에 처한 아일랜드 은행들에 투입되고 나머지 500억 유로는 정부 재정에 쓰입니다. 아일랜드 정부는 2014년까지 150억 유로의 지출을 줄이기로 하고 국민들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한국무역협회는 오늘 내년에 우리나라의 무역 규모가 처음으로 1조 달러를 넘어설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무역협회는 제47회 무역의 날을 하루 앞두고 올해 우리나라 수출이 4,660억 달러를 기록하며 세계 7위에 오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무역수지 흑자도 연말까지 420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가 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무역협회는 또 내년 세계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도 우리 수출이 5,160억 달러로 처음 5천억 달러를 돌파하며 사상 최초로 수출입을 합친 무역 규모가 1조 달러 시대에 진입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이상으로 11월 29일에 보내드린 라스트 성공 전략 마칩니다. 저가 매수 얘기도 많이 있지만 1880선의 기간 조정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꼭 오늘이 아니더라도 저가 매수 기회는 충분히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예상도 해보게 되네요. 저는 내일 장 마감 1시간 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